오늘 이 시간에도 장수를 하면서 젊음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주의해야 할 의사의 말.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른다면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의사의 발언에 대해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다. 자신의 전공인 한 장기의 스페셜리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의사나 임상 교수들이 말하는 몸에 좋다는 말은 자신의 전문 장기에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기 내과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고 말하는 것은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콜레스테롤의 저하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는 역으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비교적 장수한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 나와 있으며 그 반대는 거의 없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화기 내과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가 몸에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장기에 있어서 좋은지 나쁜지를 말하는 것뿐이다. 즉,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다는 얘기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몸에 좋고 또 어떻게 하면 몸에 나쁜지 말해주는 그런 의사는 거의 없다. 40대, 50대에 심근경색이 되어 돌연사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스페셜리스트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어떤 장기의 스페셜리스트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찰받고 있는 장기는 좋아져도 다른 장기에 지장이 생긴다. 결국 몸 전체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QOL,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자주 생길 것이다. 최악의 경우 어쩌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병을 앓는 경우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의사를 그다지 신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전형적인 스페셜리스트이며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은 의사가 많다. 앞으로 의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과연 이 지시에 따라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정보 수집이나 다른 의사의 진단을 듣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통계 데이터와 장수하는 사람의 지혜를 참고한다. 건강하게 오래 생존하는 데 의사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개의 장기의 전문적 입장에서만 볼 뿐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장수를 하고 싶다고 할 때 무엇에 의지하면 좋은가? 필자가 제일 먼저 가장 큰 의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계 데이터이다. 앞서 소개한 의사 박사가 얘기했듯이 종합연구소에서 매우 유용한 통계와 훌륭한 연구 결과를 다수 남겼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률의 관계 등을 오랜 세월에 걸쳐 다수의 고령자를 추적 조사하며 BMI와 사망률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그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상식,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이 건강하다, 마른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의학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의학은 불완전하다. 의학이란 불완전한 것이다. 그때그때 최선의 연구 결과가 상식이 되고 있는 것뿐이다.
수년 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완전히 반대평가로 뒤바뀌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고안된 로보토미 등이 좋은 예이다. 이는 뇌에 외과 수술을 시술하여 통합실조증 환자를 얌전히 만드는 시술이다. 처음에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연구자는 노벨상까지 수상했다. 하지만 나중에 중대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지금은 전혀 시술되지 않고 있다. 마가린의 경우도 보자. 동물성 지방을 성분으로 하는 버터보다 식물성 지방을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는 이 귀한 대접을 받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가린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산의 과다 섭취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마가린은 이제 마트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의학 상식이나 건강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가 진보하면서 날마다 바뀌어 가는 것이다. 동맥경화의 예방을 위해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억제하는 등의 식사 제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iPS 세포를 사용한 치료 기술이 진보하면 그렇게 참을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손상된 혈관에 iPS 세포를 생착시키면 새로운 혈관으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게놈 분석이 보다 진보하면 혈압이 높아져 심근경색에 걸리는 사람과 혈압이 높아도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사전에 구분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쪽이 심근경색에 위험한지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어느 쪽이라도 수치를 낮춰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사람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아가며 혈압을 내릴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혈압을 낮춘다는 사고방식 그 자체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바뀔 것이다. 결국 의학이란 불완전한 발전 도상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현실을 반영한 통계 데이터야말로 가장 거짓 없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바타 씨의 데이터는 고령자의 실태를 오랜 세월 추적해 놓은 자료가 많아 필자도 크게 참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 훌륭한 점이 또 하나 있다. 100세까지 산 사람들을 백수자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세까지 사는 장수인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섭취하는지 그 실태를 추적하고 있다. 의사의 평균 수명은 짧다. 뭐니 해도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힌트가 될 것이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다. 100세가 지나도 현역으로 활동했던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건강 장수하는 데 유익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사들도 특별히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의사의 평균 수명은 일반 사람들보다 짧다. 그런 의사에게 장수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당신 주변에서 실제 장수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거나 삶의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다행히 인생 100세 시대가 왔고 8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발랄한 사람들은 많아졌다. 나도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장수 노인을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은 우리 자신의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70대 사람이 현명한 의사 선택하기. 70대가 되면 의사가 말하는 것을 맹신하거나 또 과도한 기대를 품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낫다. 그러나 실상 고령자라면 어떤 이유로든 통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의사를 선택하면 70대,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만년의 일상생활을 고려할 때 의사 선택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가장 손쉽게 의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약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 이후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나른해요. 약을 바꾸면 머리가 멍해져요.
등에 솔직하게 상담을 해보자.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호소해도 혈압은 정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약 끊고 죽고 싶지 않잖아요. 이건 좋은 약이야. 라며 상대해주지 않고 처방해준 약을 다시 생각해주지 않는 의사라면 지금부터 그 병원을 이용하지 말자. 고령이 되면 신체 기능도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른함과 휘청거림, 졸음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몸에 좋으니 마시라 라고 교과서처럼 진료하는 의사라면 70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런 부류의 의사들은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거나 고령자를 진료하는 기본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70대 고령자가 진찰을 받는다면 가능한 한 고령자를 진찰해 본 경험이 있고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의사가 이상적이다. 그런 의사라면 환자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반대로 환자의 삶의 질보다는 자신의 진단에 집착해서 치료법을 강요하거나 특히 고령자의 신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꽉 막힌 의사라면 진찰과 처방 이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최악의 경우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약을 상담받을 때도 환자의 하소연을 잘 듣고 이 약이 맞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약을 시험해 봅시다. 혈압은 좀 높게 조절해 둡시다. 등으로 대응해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고령자에게도 단골 의사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의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70대의 인간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실은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다. 70대가 되면 몇 주에 1회 또는 1개월에 1회 정도 통원한다면 의사와 얼굴을 마주치는 빈도가 많아진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 주치의가 있다면 궁합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거나 싫은 기분이 드는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싫은 사람에게 진찰받을 필요는 없다. 단, 항상 통원할 때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참아도 좋을 것이다. 좋은 의사일수록 기다리게 마련이다. 환자가 쇄도해도 정성스럽게 진찰하기 때문에 혼잡한 것이다. 책이라도 가지고 가서 느슨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잘난 척하는 의사, 자신의 치료를 강요하는 의사, 환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의사 등도 아직 있다고 들었다. 그런 의사와 만날 필요는 없다. 환자 중에는 으스대는 의사의 말을 무조건 듣는 편이 안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싱글벙글 환자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가 안심되는 게 아닐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하기 쉬운 분위기가 있는 의사라면 컨디션 나쁠 때 만나기 때문에 당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와는 무리해서 계속 만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의사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 선생님에게 진찰받으면 안심이라는 의사에게 이미 진찰받았다면 굳이 그 의사를 바꿀 필요는 없다. 70대가 암과 공존하는 법. 70대가 되면 암에 고생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암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70대 연령 시절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이다. 필자는 50대 이하라면 수술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60대도 회색존이지만 아직 괜찮을 수 있다. 다만 70대 이상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70대 무렵에 암 제거 수술을 하면 확실히 체력은 떨어지고 빨리 늙는다. 만약 소화기계 암이라면 수술이 잘 되어도 영양장애가 수반된다. 따라서 이후 생활의 질은 떨어지고 현역 시절처럼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단번에 힘없는 노인이 된다.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 또한 높아진다. 그런데도 수술을 단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비록 수술로 몸이 약해져도 수술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힘이 없어져도 1년이라도 더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몇 년 빨리 죽는다 해도 건강한 상태를 살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이지 어느 쪽이 정답일 수는 없다. 여러분 각자가 결정한 것이 정답인 것이다. 70대가 되면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아도 한 번쯤은 자신은 앞으로 만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의 경우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반복해서 말하지만 70대가 되면 수술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제시했다. 70대에 암이 발견된다면 수술을 해도 하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암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는 전이하는 암, 다른 하나는 전이하지 않는 암이라고 한다. 전이되지 않는 암이라면 내버려 두어도 이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수술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암이 커져서 장기를 눌러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생활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 제거한다고 제시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암세포는 있다. 필자도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지지한다. 필자는 고령자 전문 병원에 근무할 당시 매년 돌아가신 분 중 100명 정도의 부검 결과를 지켜보았는데 85세가 넘은 사람치고 몸속 어디에도 암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암세포라는 이 쓸데없는 세포를 만들어버린다. 고령이 되면 모두 신체 어딘가에 암을 기르면서도 태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암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이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이되는 암이 아니라면, 특히 고령자라면 내버려 두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반대로 수술을 해서 신체를 약하게 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명 또한 단축시킨다고 생각한다. 다만 암이 발견된 단계에서는 전이되지 않는 암인지 전이되는 암인지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 전이되는 암이라면 곤란하다. 따라서 일단 수술하고 보자는 생각도 당연히 들 것이다. 그러나 전이되는 암이라도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암은 일반적으로 1cm 정도의 크기가 될 때까지 이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암 크기에 대해 자각 증상도 없는 이른바 조기 발견이다. 다만 암이 1cm 정도가 된다는 것은 첫 암세포가 생긴 이후 10년 정도 경과한 것이다. 발견된 암을 절제해도 이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를 제거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암이 커져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전이되는 암이라면 결국 잘라도 자르지 않아도 이 사망에 이른다면 희망을 갖고 수술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70대, 80대의 암은 중장년암보다 진행이 느리다. 이 때문에 방치해도 결과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수술을 하지 않는 편이 만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유효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 등을 많은 사람이 성실하게 받고 있다. 물론 중년의 사람들의 검진에서 암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이 필자도 생각한다. 암의 초기는 자각 증상이 없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거의 의미가 없다. 조기 발견한 경우에도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대로 암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4년에서 5년 정도는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건강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만일 70대에 건강검진에서 암 발견한 직후 수술로 단번에 몸이 약해진다면 다른 병에 걸리거나 또 병석에 누운 상태로 수명을 단축해버리는 등의 사례를 자주 본다. 확실히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령자에게 암의 존재를 모른 채 오히려 삶을 충실히 하는 게 낫다. 건강검진이란 정말 못 말리는 실수가 될 수도 있다. 70대의 사람도 성실하게 자치단체의 검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필자도 앞서 언급한 대로 건강검진 같은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3년에서 5년에 1회 정도의 뇌 검사, 심장 검사를 추천하고 싶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